같이 다녀야 돼요? 4시? 아니 4시 꼭 다녀야 되냐고. 어디를? 저는 식당에 갔을 때 사실 휴대폰 이렇게 놓고 보는 거 정말 좀 싫었거든요. 이거는 근데 안티 엄마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막상 제가 제 애를 낳아보니까 앉아있질 않으니까 잠깐 5분만 해도 앉혀놓으려면 저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죽겠는데. 우리 애도 4살부터 피아노 가르치고 음악 가르치면 모차르트가 될까? 될까? 저는 지금 워킹맘으로 있는데 첫째는 28개월까지 제가 온전히 같이 있다가 3살 때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둘째는 제가 이제 복직을 하면서 15개월 때 돌 지나고 바로 어린이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6시 퇴근하고 거의 6시 넘어서 하원을 하는데 첫째는 지금 이제 많이 커서 걱정이 안 되는데 둘째가 너무 어린이집에 오랜 시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고 가끔. 그리고 집에서 만나면 저녁 먹고 또 바로 잠자요. 일찍 자요. 그러면은 하루 중 거의 2-3시간? 길어봤자 3시간이고 잠깐 보는데 시간은 또 제가 어떻게 보내줘야 될지 그게 궁금해요. 글쎄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무료 보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엄마들조차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근데 지금 워킹맘 뭐 일하는데 애 볼 수 없으니까 어린이집 보내.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줘. 지금 뭐 어떻게 다른 선택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낸 거로 오케이. 그거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말고 사실은 아이보다 난 엄마가 더 안 됐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그 예쁜 모습, 그 어릴 때 거의 3살까지는 너무 예뻐서 저는 가끔 지금도 큰아이들이 속색일 때는 아유 내가 너희들이 어려서 예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내가 봐준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예쁜 모습들을 다 놓치고 있어. 엄마가 지금 워킹맘이야. 일하러 가야 돼. 그럼 할 수 없이 맡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왕 맡겼으면 그냥 믿고 맡기라고. 물론 이제 지금 뭐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서 사회 문제도 되지만 그래도 또 좋은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잘 키워주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이하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뭘 해주면 좋을까 그걸 엄마가 고민하지 말고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생각을 하라고.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놀 것을 자기가 추구하고 찾아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들은 꼭 애한테 뭘 해줘야만 되고 뭘 마련해줘야 되고 이런 걱정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그것까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아이가 엄마 안아달라고 그러면 안아주고 뭐 책 읽어달라면 책 읽어주고 굳이 엄마가 먼저 책 읽어줘야겠다. 뭐 얘하고 장난감 놀아줘야겠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피곤해. 그냥 아이는 엄마하고 옆에 있어도 좋아. 그냥 안겨만 있어도 좋아. 그럼 그냥 안고 있고 안고 앉아서 얘기하고 굳이 뭘 놀아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만 보고 아이들은 놀이를 해도 자기 혼자서 놀이할 때 하고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 그냥 옆에만 있어. 그래도 놀이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일하러 갔다 와서 피곤하면 엄마도 그냥 좀 이렇게 쉬면서 느긋하게 쉬면서 아이 하는 모습을 보라고.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좀 가만히 있게 안 하던데요? 앉아있으면 끌고 가더라고요. 자기 방에 같이 놀자고. 글쎄, 그러면 가서 놀아주면 돼. 그래서 뭘 해줄까가 아니라 걔가 가면 지가 또 장난감 꺼내서 이거 놀자 그러고 저거 놀자 그러고 뭐 엄마한테 또 그림책 읽어달라고도 하고 걔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주라고. 우리나라 엄마들은 너무 아이들보다 앞서가려고 해서 문제야. 앞서가려고. 애 뒤로 따라가라고. 뒤로. 쉽게 하라고. 쉽게. 나도 중요하다니까. 그 육아의 양과 질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엄마 표정이나 애들이 진짜 모를 것 같지만 엄마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엄마가 지금 나랑 있는 그 시간 동안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를 정말 느끼는 것 같아. 이렇게 피부로. 엄마가 행복해야 애들도 행복하다. 엄마가 그 시간에 10시간을 있든 1시간을 있든 엄마가 너로 인해 행복한 표정을 지어주면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선생님? 이해를 아주 잘하네. 그런 것 같아. 그냥 뭐 열 몇 시간 같이 있다 그래도 엄마가 육아에 쩔어서 힘들어 보이면 애들은 안 행복하고
1시간을 있어도 행복해 보이면 애들은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엄마가 반갑게 아이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아이가 원하는 거 같이 해주고 이러다 보면 아이도 편안해지고 엄마도 마음 편안해지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그렇게 또 육아가 힘들지도 않죠. 맞아요? 네. 걱정하지 마. 저희는 아들만 둘이니까 저 항상 그냥 활동적인 것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교육적인 것도 이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놀이를 하고 싶은데 혹시 어디로 언니는 애들이 좀 컸으니까 혹시 좀 크면은 어떤 놀이를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다. 아까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하나 장면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애들이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거든. 어디 안 가고. 그게 뭐였냐면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이 신혼집이 재건축 예정인 곳에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집이 낡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집이 이렇게 낡았어 뭐 한탄하고 뭐 인테리어 신경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애들이 한 3살, 2살 뭐 이럴 때였는데 다 공감할 텐데 애들이 다 크레파스 들고 벽에다가 낙서하기 위해서 이제 막 뛰어다닐 때인데 어떡하지? 하다가 처음에는 나도 막 그 전지도 막 붙여놓고 이랬어. 여기다가만 해. 막 이제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 나중에는 잠깐만. 그냥 저렇게까지 하지 마 이럴 바에는 그냥 마음대로 해. 애들이 진짜 볼펜이며 크레파스며 히 웃으면서 벽에 낙서를 했고 아이들이 가끔 사진 보면서 웃는 거 엄마 여기 무슨 미술관이야? 이렇게 집이 왜 이래 했더니 넌 고마운 줄 알아.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했지? 그리고 집에 TV가 없었으니까 이제 책을 막 뿌려놨는데 절대 새 책은 안 샀거든. 중고책 찢어도 되게 책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탑쌓고 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TV 자체가 없으니까 미디어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마치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놀잇감을 찾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된 뭐 계기나 아니면 뭐 언니가 한 노력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냥 아이들이 책을 뭐 얼마나 볼지 모르지만 그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어릴 때 한글 가리킨다고 학습지 하고 이런 시간에 그림이 예쁜 게 되게 많거든요. 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책은 애들은 어떻게 책을 읽히지 이러니까 책을 안 보지. 예쁜 그림들 작가별로. 그리고 해외 이런 작가들은 정말 그림이 예쁜 게 많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준다는 관점으로. 그래서 아기 때 사진 보면은 막 10몇 개월 때 그때부터 이제 초점책부터 시작을 해서 쫙 깔아놓고 낙서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른 책도 상관없어. 얘네들이 뭐 글을 못 봐도 던져놓고 그러니까 그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갔을 때 사실 휴대폰 이렇게 놓고 보는 거 정말 좀 싫었거든요. 애들이 조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항상 책을 갖고 놀아 이렇게 해서 아기 의자 이런 데다가도 책 던져놓으면 그거를 물고 빨고 뭐 찍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도서관 책 빌리는 것보다 싼 책이라도 진짜 100원짜리도 있어요. 알라딘 이런 데 보면 장난감으로 사준 것 같아요. 이걸로 마음껏 찢어 이러면. 그러니까 애들은 어릴 때부터 식당 가서도 책 보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와 어떻게 얘네들은 휴대폰을 안 봐요 막 이러니까. 이거는 근데 안티 엄마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문화학교 이런 거 가도 엄마들이 그게 가장 고민이고 가장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또 책에서도 막 이런 거 보여주지 마라, 미디어 보여주지 마라, 안 그러면 밥 먹을 때 왜 이걸 보여주냐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들한테는 그 밥 먹는 그 순간 잠깐이라도 왜냐면은 언니네 애들은 책을 좋아하는 성향이고 책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에 흥미를 없는 그런 애들은 그 엄마가 일단 밥 한 끼라도 먹으려고 숨 하나라도 쉬려고 이걸 잠깐 틀어주는데도 엄청 자기가 죄인 된 느낌으로 틀어주거든요, 엄마도. 근데 막 이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유 애한테 이런 걸 틀어줘 이렇게 한마디 하면 또 그거에 엄마들은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이 많았었어요. 왜 이래도 되나 그래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시선들이 다 그렇잖아요. 시선들이 다 이렇게 미디어는 안 좋다. 밥 먹을 때 이거 틀어주면 이거 진짜 습관이 안 좋다. 사실 저도 애가 없을 때는 왜 저렇게 애기 식사 예절을 왜 저렇게 해줄까 저도 생각이 됐는데 막상 제가 제 애를 낳아 보니까 앉아있질 않으니까 잠깐 5분만 해도 앉혀놓으려면 저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죽겠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진짜 남들 욕하는 그런 엄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게 저도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영란이는 아이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다행히 식당 가서도 책을 보는데 유주는 아이들 책
읽는 습관을 못 들였어. 책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책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일단 유주 자체는 가만히 앉아있는 일단 그런 성향이 아니었고 3살 때까지는 이거를 틀어줘야지 그냥 그나마 앉아있어서 먹다가 점점점 저도 이제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밤 나올 때까지만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밤 나오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만 봤었어요. 그러고 밤 나오면 딱 끄고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약속을 해서 그 습관을 들였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는 그래도 되게 유주가 잘 따라줘서 한 케이스인데 주변의 엄마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과 걱정이 엄청 많아요. 자, 이 지금 미디어에 아이들이 집착해가지고 계속 보는 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사회적 문제고 특히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게임에 빠지게 되고 이래서 이건 우리 여기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따로 하루 정해서 이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지만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식당에 가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다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줘요. 그런데 그거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거냐.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면 그걸 또 너무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요새는 또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니까 수지가 얘기했듯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엄마도. 그동안에 좋은 거라면 잠깐 보여주는 걸 가지고 또 그렇게 뭐 죄책감을 느끼고 이러면 그게 오히려 더 나빠. 근데 저희 둘째는 식탐이 많아서 일단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건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 이제 다 다르니까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면 벌써 식당에 딱 들어가면 아이 있는 집은 벌써 아이는 이거 보고 있어. 이거 계속 이거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아이들 몸에 배서 습관화돼서 의뢰 밥 먹을 때는 어른들이야 밥을 먹던 말던 난 이거 본다. 이거는 안 되지. 그래서 뭐 약속을 해서 애들이 그렇게 약속한다고 딱딱 지켜요? 엄마라고 약속했다고 또 지켜? 편하면 또 편한 대로 슬쩍 넘어가지. 그런 게 문제인데 그냥 일률적으로 그런 거 비디오 보여주는 거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말고 이왕이면 엄마가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영상들을 선별해서 깔아주고 그것을 애들이 잠깐 보는 걸 걔네도 즐기고 어차피 걔네들 미디어 시대에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애 마냥 보게 하고 죄책감 느끼고 이거는 뭐 하나도 개선될 수도 없는 거고 도움도 되지 않아. 그 좀 애들은 책으로만 접근한다는 게 막 줄줄 읽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장난감처럼 예쁜 책들 막 보면 애들이 놀이로 좀 하게끔 하는 게 사실은 핵심인 것 같긴 한데 조교해야 되겠어. 처음부터 막 책을 들이대면서 읽어볼까? 막 이러면 애들이 되게 싫어. 그리고 엄마들 특징이 책을 읽어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감에 끝까지 다 읽어줘야 돼. 아니거든. 애들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첫 페이지 읽다가 그럼 그래 싫어? 그럼 스티커 한번 붙여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익숙해지니까 색칠 공부도 했다가 하니까 사실은 미디어 노출을 안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처음부터 책을 좋아하는 애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는 애도 있고 바깥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음악 듣는 거를 또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다 이제 성향은 다른데 어떤 게 바람직하냐. 책을 읽는 거 독서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 또 어떤 아이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도 있어. 그런 걸 억지로 또 책을 읽으려고 하면 거기서 또 무리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하라고. 제발. 영란이는 자연스럽게 아이들 그냥 책을 널어놓기도 하고 책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책을 읽혀서 애들이 책에 익숙해지고 우선 환경 자체가 편안하게 주위의 책들을 보고 독서를 하게 되고 좋았다, 성공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집에 가면 책을 찾아볼 수도 없어. 그런데 부모들이 애들한테 왜 책을 안 읽느냐. 이런 거는 문제죠. 엄마가 책 생전 안 읽으면서 너 책 읽어라, 뭐 공부해라 이러면 안 되고 엄마 자신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책을 보는 그럼 모범을 우선 보여줘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몸에 배고 아이들이 책을 읽고 싶고 뭐 엄마가 읽는 건 뭐지? 하고 왔다가 저도 하나 거꾸로지만 거꾸로도 이렇게 들고 저도 보는 척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책에 익숙해지고 책을 좋아하게 되면 되지만 또 성향이 엄마 저는 상관없어. 또 다른 거 가서 노는 아이들은 또 걔 나름대로의 어떤 또 특성을 살려서 걔가 원하는 어떤 것을 또 우리가 키워줄 필요도 있죠.
일률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된다, 저걸 꼭 해야 된다는 아니고, 또 나는 계속 얘기하는 게 엄마가 뭘 해주려고 하지 마라. 엄마가 꼭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도 못 해주는 엄마, 나는 저것도 못 해주는 엄마,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내 아이에 맞게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보고 우리 아이의 기질을 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길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아이 기질을 어떻게 알아? 기질을 모르면 그냥 보고 있어. 애를 뺑뺑이를 뚫으면서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하면서 걔 잘하는 거를 찾아보고 뭐 기질을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쭉 지켜보라고. 모차르트가 뭐 4살부터 음악을 했으니까 우리 애도 4살부터 피아노 가르치고 음악 가르치면 모차르트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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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하게 키우고 싶다 하면서 비교는 누구하고 하냐? 옆집 아이하고 해. 3살은 이제 겨우 기저귀 띄고 그럴 아이를 뭘 시킬까? 왜 시키냐고. 아유 고민도 많다.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